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문자와 식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다항식의 이해, 두 번째 1차식의 이해, 세 번째 1차식 곱하기 수, 1차식 나누기 수.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항식의 이해입니다. 각 항목에 대한 개념들을 보기 전에 먼저 식을 하나 써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 자, 이런 식을 하나 써놓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방금 제가 써놓은 이 식에서는 항이 그럼 뭐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3x 제곱도 숫자와 문자로 이루어졌으니까 항이 되고, 플러스 5x도 항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7도 항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방금 써놓은 이 식은 그냥 항이 3개로 이루어진 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상수항은 뭐냐?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없이. 그럼 방금 써놓은 식에서는 보면 뭐가 되느냐? 플러스 7이 상수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수라는 것은 뭐냐면 항에서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를 개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위에 써놓은 식으로 본다면 x제곱의 개수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x제곱 앞에 곱해놓은 숫자가 뭡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부호까지 같이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또는 x의 개수가 뭐냐 라고 했다면 당연히 5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자가 많을 다자입니다. 그래서 다항식은 몇 개의 항으로 그 다음에 이루어진 식을 말한다. 그럼 위에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7 항이 3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거 전체를 말할 때 우리가 다항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단항식은 뭐냐? 다항식 중에서도 하나의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단항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냥 7x 이렇게 항이 하나만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보고 우리가 단항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항이 하나만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항에서 차수라는 것은 뭐냐면 차수는 항에서 곱해진 문자의 개수를 우리가 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항의 차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3x의 5제곱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몇 차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3이라는 숫자에 x가 몇 개 곱해졌습니까? 5개 곱해졌습니다. 그렇죠? x가 5번 곱해졌으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5차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항에서 곱해진 문자의 개수가 바로 뭐냐? 차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차수는 뭐냐? 제일 위에 썼었던 이 식 이 전체 차수가 뭐냐라고 한다면 가장 높은 차수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2차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다항식의 차수는 다시 다항식을 이루는 각 항 중에서 차수가 가장 큰 값을 하나로 우리가 표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만약에 2x 플러스 5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의 6제곱 만약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몇 차식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2x는 1차고 그 다음에 3차고 6차인데 이거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가장 큰 차수 하나만 이야기해서 우리가 6차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주어진 다항식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항은 뭐냐라고 하면은 항은 마이너스 2x 제곱 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3x 항이 되고 마이너스 7 항이 됩니다. 부호까지 다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상수항은 뭐냐라고 하면 숫자로만 이루어진 것, 곧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부호 빠뜨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는 뭐냐라고 하면 x제곱 앞에 곱해진 숫자를 말합니다. 바로 마이너스 2네요. 그렇죠? 그럼 x의 개수는 뭐냐라고 하면 플러스 3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다항식의 차수는 뭐냐? 2x제곱은 2차이고 3x는 1차인데 차수는 높은 거 하나만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높은 거.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2차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한 문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항이 뭐냐라고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3분의 x가 항이 되고 마이너스 5분의 2 y도 항이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도 항이 됩니다. 이렇게 항이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상수항은 뭐냐? 숫자로만 되어져 있는 거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그렇죠? x의 개수는 뭐냐? 자, 3분의 x라는 의미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 x 곱하기 3분의 1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3분의 1x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x의 개수는 바로 뭐가 되느냐? 3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y의 개수는 뭐냐? y는 마이너스 5분의 2랑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2가 y의 개수가 됩니다. 그럼 다항식의 차수는 어떻게 되느냐? x도 1차고 y도 1차입니다. 그렇죠? 높은 차수는 그냥 1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1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차식의 이해입니다. 자, 차수가 1인 다항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1차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1차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 자, 1차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x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의 개수인 a가 0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상수항인 b는 0이 되든 안 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1차 x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가 0이 되지 않는 a, b는 상수라야만 1차식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다음 각 식이 1차식이 되기 위한 상수 a의 조건 또는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x를 기준으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즉 분배법칙 되기 전의 상태 문자끼리 서로 묶는다라고 한다면 얘는 a-3x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상태에서 이 값이 0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0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a-3이 0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즉 다시 말해서 a의 값이 3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a가 3이 되어져 버리면 3x, 3x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1차식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은 보면은 이게 1차식이 되려면 지금 현재로 최고차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2차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건 그냥 그대로 가면 2차식이 되는데 굳이 이게 1차식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2차가 없어져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들끼리 계산대가 없어지려고 하면 뒤에 마이너스 5x 제곱이 있으니까 a 값이 뭐 되면 됩니까? 그렇죠. 5가 되면 됩니다. 만약에 a가 5가 되면 5x 제곱 마이너스 5x 제곱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1차만 남게 되니까 우리 1차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답은 a의 값이 5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세 번째 1차식 곱하기 숫자 또는 1차식 나누기 숫자가 되어져 있을 때에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숫자 또는 다항식의 개수를 곱하여 문자 앞에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분배법칙. 그 다음에 나눗셈은 역수로 바꾸어서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숫자 가지고 유리수 가지고 그 다음에 정수 가지고 계산할 때 그 방식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그게 문자만 섞여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제 3번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안으로 곱하기가 분배법칙으로 각각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각각 들어가면서 곱해지니까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x 곱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부호끼리 먼저 곱하기를 하면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됩니다. 자, 플러스 생략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개수끼리 곱하기를 하는 거니까 결국 뭡니까? 4랑 2분의 5랑 곱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약분을 시켜서 2가 생기고 2, 5, 10이 되어지니까 10x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마이너스랑 곱하면 역시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약분하면은 3, 5, 15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10x 플러스 15가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마이너스 21x 플러스 15가 되어지고 이 상태에서 나누기를
곱하기 해주면서 역수시켜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3분의 4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분배 법칙으로 각각 안으로 들어오면서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1x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 그 다음에 플러스 15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얘는 마이너스 곱하니까 부호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됩니다. 그럼 개수들의 곱, 즉 다시 말해서 절대값 21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x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호끼리 계산하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곧 15 곱하기 3분의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 7이고 그럼 4, 7이 28이니까 28x가 되고 그 다음에 4, 5, 20이 되니까 마이너스 20.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나누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얘는 부분수로 각각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15분의 마이너스 12x 그 다음 마이너스 15분의 27 원래 이렇게 분모가 같은 상태로 되어져 있던 게 계산된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은 각각 약분을 시켜주면 3, 5, 15, 3, 4, 12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으로 하면은 3, 5, 15, 3, 9, 27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5분의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9 자,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확인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